나가. 서류 뭉치가 얼굴로 날아왔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어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10년 동안 밥 차려준 게 유세니? 애도 못 낳아서 대 끊어놓을 뻔한 걸. 걷어준 것만 해도 담지덕지 해야지. 내가 며느리 노릇을 하긴 했니? 남편은 창밖만 바라봤어요. 아내가 모욕당하는데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위자료 3천이면 됐잖아. 내 아버지 리어카 대신 트럭이나 사드려. 그런데요, 여러분, 그 폐지 줍는 아버지, 시어머니가 그렇게 무시하던 그 아버지가 강남에 건물 12채를 가진 800억 자산가였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녀는 어떻게 복수했을까요?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결혼식장. 수지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하객석 맨 앞줄. 낡은 양복을 입은 노인이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 박종구. 허리가 굽었습니다. 손은 거칠었어요. 새벽마다 리어카를 끄는 손이었거든요. 저 영감이 내 사돈이라니. 시어머니 오정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신랑 어머니석에서요. 하객들이 다 듣는 데서요. 수지는 들었어요. 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사랑하니까요. 태호가 좋으니까요. 근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아버지는 원래 철물점을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게를 접고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결혼할 무렵이었어요. 왜였을까요? 시어머니 오정숙은 이 결혼을 왜 허락했을까요? 간호사면 시부모 병수발은 걱정 없겠네. 그게 전부였어요. 수진의 간호사 자격증. 그게 이 결혼의 입장권이었습니다. 결혼 후 10년. 수진은 시댁에서 뭘 했을까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시부모님 아침상을 차렸어요. 남편 양복을 다리고 구두를 닦았습니다. 간호사 일은요? 병원에서 하루 종일 뭘 그렇게 하고 다녀. 집안일은 누가 하라고. 나는 그런 거 마음에 안 든다. 그만뒀습니다. 시어머니가 원했거든요. 시아버지가 당뇨 합병증으로 쓰러졌을 때 수지는 매일 밤 혈당을 체크하고 인슐린 주사를 놓았어요. 시어머니 무릎이 안 좋아졌을 때 재활 운동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오정숙은 뭐라고 했을까요? 애도 못 낳는 게 병원 일 좀 안다고 유세야? 그거 하라고 데려왔더니 그것밖에 못하냐? 10년 동안 매일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애도 못 낳는 것이 무슨 며느리야. 명절마다 수지는 부엌에서 혼자 일했습니다. 시누이 둘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언니, 김치 좀 더 가져다 줘. 언니, 과일 좀. 수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속으로 삼키는 눈물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수진에게는 한 가지 비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끔 전화를 하셨거든요. 수진아, 괜찮니? 네, 아버지. 저 잘 지내요. 힘들면 말해라. 내가 다 알고 있다.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아버지는 항상 새벽에 전화했습니다. 시어머니 눈치 안 보게요. 이상한 건 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마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듯한 묵직한 침묵이 있었어요. 수지는 아버지가 걱정됐어요. 70이 넘은 노인이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줍는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한 번은 몰래 친정에 갔어요. 용돈이라도 드리려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돈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난 괜찮다. 이거 내가 가져. 봉투 안에는 5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수지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펑펑 울었습니다. 화장실 불 끄고 소리 죽여서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폐지 주어서 50만 원을 그렇게 쉽게 줄 수 있을까요? 결혼 10년 차 되던 해, 태호가 회사를 나와서 독립했습니다. 자기 회사를 차렸어요. 강앤박 파트너스.
강남의 고급 오피스 빌딩 5층에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그 건물 3층에는 병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진이 결혼 전에 일했던 바로 그 병원이었어요. 오정숙은 기뻐했어요. 우리 태호가 드디어 사장이 됐어. 그날 밤 태호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수진은 커피를 내렸어요. 설마 드디어 여행이라도 가자는 건가? 이혼하자. 커피잔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솔직히 말할게. 나 만나는 사람 있어. 그리고 태호가 수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한 줌의 미안함도 없었어요. 내 사회적 위치에 폐지 줍는 장인은 걸림돌이야. 이제 내 수준에 맞는 여자를 만나는 거야. 수진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10년이야. 내가 10년을 이 집에. 그래서 미안하다고 위자료는 줄게. 시어머니 오정숙이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있었어요. 이제 그만 나가. 여긴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수진은 오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 10년 동안. 10년? 10년 동안 밥이나 해줬지. 뭘 했어? 애도 못 낳고 집안 망신만 시키고. 오정숙이 테이블 위로 서류를 던졌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어요. 여기 도장 찍어. 위자료 3천만 원이면 내 아버지 리어카 대신 트럭이라도 한 대 사드리겠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위자료. 필요 없어요. 그 돈 안 받을게요. 오정숙이 코웃음을 쳤어요. 자존심은 있네. 그래, 마음대로 해. 어차피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야. 그리고 그 폐지 줍는 영감한테 전해. 다시는 우리 집안 근처에 얼씬거리지 말라고. 태호는 외면했습니다. 수진이 울든 말든 창밖만 바라봤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은 짐을 쌌습니다. 결혼할 때 가져온 낡은 트렁크 하나. 10년 전 그대로였어요. 시어머니가 현관까지 따라왔습니다. 가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아참, 다음 달 태호 새 신부 들어오니까 이제 얼굴 비추지 마.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어요. 바로 그때 문 밖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박종구. 낡은 점퍼를 입고 허리가 굽은 노인. 폐지 줍는 그 아버지가 거기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아버지.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주름진 손이 따뜻했습니다. 수진아, 고생 많았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이제 내가 있을 곳으로 가자. 아버지는 트렁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어요. 오정숙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저 영감 좀 봐. 폐지나 줍던 주제에 당당하기는. 바로 그 순간 아파트 단지 입구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기사가 내려서 뒷문을 열었어요. 아버지가 낡은 장갑을 천천히 벗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짐을 트렁크에 실었어요. 타거라. 오정숙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태호가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었어요. 아버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수진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검은 승용차가 천천히 단지를 빠져나갔습니다. 여러분, 폐지 줍는 아버지, 10년 동안 무시당한 딸, 이게 끝일까요? 아닙니다. 그 검은 승용차, 그리고 아버지가 10년 동안 지켜본 것들, 과연 아버지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검은 승용차가 멈춘 곳, 강남이 아니었습니다.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낡은 빌라 골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시던 그 동네. 아버지, 여기. 내려라.
아버지는 먼저 차에서 내렸습니다. 기사가 트렁크를 꺼내 들었어요. 수지는 멍하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분명 고급 승용차를 타고 왔는데 도착한 곳은 허름한 골목이었거든요. 저 차는 빌린 거다. 아버지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친구 차야. 오늘 하루만. 아버지가 혀를 찼어요. 그 친구가 기사까지 딸려보냈네. 성가시게.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구나. 아버지가 부자일 리 없지. 폐지 줍는 아버지인데. 하지만 이상한 건 있었습니다. 기사는 분명 아버지에게 고개를 숙였거든요. 그냥 친구 차를 빌린 것 치고는 너무 공손했어요. 아버지의 집, 반지하 원룸이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났어요. 창문은 반쯤 땅에 묻혀 있었고 햇빛은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0년 동안 딸은 시댁에서 종노릇을 했고 아버지는 반지하에서 폐지를 주우셨구나. 아버지, 죄송해요. 뭐가? 제가 더 자주 왔어야 하는데. 아버지가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어요. 수진아. 네, 아버지. 내일 구청 가자. 구청이요? 이혼 신고.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요. 이혼.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은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낯선 반지하 천장을 밤새 바라봤어요. 새벽 5시. 아버지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폐지. 제가 같이. 아니다. 더 자라. 아버지는 낡은 점퍼를 입고 나갔습니다. 리어카 끄는 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수지는 창문 틈으로 아버지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허리가 굽은 노인. 새벽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아버지. 눈물이 또 흘렀어요. 오전 10시. 구청 앞. 수지는 이혼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옆에 서 있었어요. 들어가자. 구청 민원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어머, 언니.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수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신우이. 강태호의 여동생 강미연이었습니다. 미연이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오빠가 빨리 끝내래서 내가 확인하러 온 거예요. 서류 제대로 썼어요?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하러 왔다고? 마치 짐 치우듯이? 아, 그리고요. 미연이 수진의 아버지를 훑어봤습니다. 위아래로. 경멸하는 눈빛이었어요. 어르신, 폐지 리어카 어디 세워뒀어요? 구청 앞에 그런 거 세워두면 민원 들어와요. 바닥 더러워지게. 하여튼 없는 것들은 티를 내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서 있었어요. 어머, 말씀도 못하시나? 아, 맞다, 치매 오신 거 아니에요?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만해요. 뭐, 내가 뭘 어쨌다고.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미연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언니,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 집안에서 언니 10년 동안 봐준 것만 해도 감사해야 해요. 폐지 줍는 집안 딸을 며느리로 들여줬잖아. 아, 그리고 이거. 미연이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위자료 3천만 원. 엄마가 갖다 주라고 했어요. 원래 1,000만 원 주자고 했는데 엄마가 인심 썼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아버지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가씨.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묘한 위험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미연이 당황했어요. 아까까지 말 못하는 노인인 줄 알았으니까요. 이혼은 내 딸이 하는 거지. 당신네가 시키는 게 아니야. 뭐라고요?
그리고 그 돈 필요 없어. 아버지가 미연 손에 들린 봉투를 도로 밀어냈습니다. 가져가. 내 딸한테 돈 한 푼 줄 필요 없다고 전해. 미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예요? 돈 싫다고요? 미연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어요. 하긴 폐지 줍는 집안이니까 자존심이라도 세워야겠네. 수진도 놀랐어요. 아버지. 아버지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장 찍어라. 그리고 끝내자. 이혼 신고는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수진은 구청을 나서면서 멍했어요. 10년. 10년 결혼 생활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났습니다. 아버지. 그 돈. 폐지 주어서 모은 거예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아버지. 수진이 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주세요. 아버지, 도대체. 바로 그 순간 아버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낡은 폴더폰이었어요. 여보세요.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알았다. 지금 간다. 전화를 끊은 아버지가 수진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수진아. 네. 아버지가 해줄 얘기가 있다. 아버지가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 그런데 그 손에서 이상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오늘 저녁에 얘기하자. 내가 지금 갈 데가 있어. 어디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택시를 잡았어요. 집에 가 있어라. 택시가 사라졌습니다. 수진은 혼자 남았어요. 구청 앞. 손에는 이혼 확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녀는 이 손에 청첩장을 들고 있었어요. 지금은 이혼 확인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서류가 펄럭였어요. 그날 저녁. 수진은 아버지의 반지하 원룸에서 기다렸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어요. 8시, 9시, 10시. 아버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11시. 문이 열렸어요. 아버지. 수진이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아버지가 비틀거렸어요. 수진이 부축했습니다. 병원. 갔다 왔다. 병원이요? 왜요? 아버지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폐지 줍는 아버지. 10년 동안 강인했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수진아. 내 아버지. 내가. 미안하다. 아버지가 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지였어요.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었어요.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췌장암. 사기. 간호사로 10년을 일하면서 수없이 봐왔어요. 그 진단명 아래에서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서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이게 언제부터였어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너무 따뜻했어요. 그래서 더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무시당한 딸, 이혼당한 그날, 아버지의 시한부 선고. 이게 끝일까요? 아닙니다. 아버지에게는 아직 딸에게 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수진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과연 아버지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날 밤, 수진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좁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수진은 아버지 곁에 앉아 손을 잡고 있었어요. 주름진 손, 굳은 살 박힌 손, 이제는 차가워진 손. 췌장암 사기, 평균 생존 기간 6개월, 수술도 어렵고
항암도 효과가 적은 암. 의사들이 침묵의 암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었어요. 아버지.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진작 말 안 하셨어요? 왜? 아버지가 눈을 떴어요. 수진아. 네, 아버지. 내가 할 말이 있다. 아버지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수진이 부축했어요. 무리하지 마세요. 내일 얘기해도. 아니다. 오늘 해야 해. 아버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아버지가 낡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열어봐라. 수진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가 한 뭉텅이 들어있었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1장, 2장, 3장.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버지, 이게. 다 봐라. 수진이 서류를 넘겼어요. 강남구 역삼동 빌딩. 서초구 서초동 빌딩. 송파구 잠실동 상가. 마포구 합정동 건물. 1장, 2장, 3장, 12장. 아버지.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아버지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내 거다. 네. 다 내 건물이야. 수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버지가 철물점 할 때 말이다. 아버지가 천천히 말했어요. 그때 번 돈으로 작은 상가 하나 샀어. 1980년대였지. 수진은 멍하니 듣고 있었습니다. 그게 재개발되면서 값이 올랐어. 그 돈으로 또 샀고 또 올랐고. 아버지가 서류를 가리켰어요. 30년 동안 그렇게 모았다. 부동산이 오를 때마다 조금씩. 그런데 왜? 수진이 물었습니다. 왜 폐지를 주우셨어요? 왜 반지하에서 사셨어요? 아버지가 수진을 바라봤어요. 그 눈에 깊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사위 때문이다. 태호 씨요? 그래, 그 자식.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내가 결혼할 때 그 자식 뒷조사를 했어. 뒷조사요? 사업한다는 게 어떤 건지 알잖아. 사람 보는 눈이 생겨.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자식, 눈이 더러웠어. 내 재산이 얼마냐고 슬쩍 떠볼 때 눈빛이 달라지더라고.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결정했다. 뭘요? 내 재산을 숨기기로. 아버지가 말을 이었어요. 만약 그 자식이 내 재산을 알았다면 내가 평생 이용당했을 거야. 그래서 일부러 철물점 접고 폐지를 주었어. 반지하로 이사했고.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10년 동안 지켜봤다. 그 자식이 변하나.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변하지 않더라. 오히려 더 썩어갔어. 아버지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내가 10년 동안 왜 참았는지 아냐? 내가 그 집을 떠나길 기다렸어, 내 스스로.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근데 넌 안 떠나더라. 바보같이 참기만 하고. 아버지, 내가 나서면 내가 더 힘들어질까봐. 그래서 기다렸어. 수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없어. 아버지가 서류 봉투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내가 떠나기 전에 내 자리를 찾아주고 싶었다. 아버지가 서류를 펼쳤어요. 이건 공증받은 유언장이다. 수진이 서류를 읽었습니다. 본인 박종구는 사후 모든 재산을 딸 박수진에게 상속한다. 공증인 직인이 찍혀 있었어요. 날짜는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내 전 재산이다. 건물 12채. 시가로 한 800억쯤 될 거야. 수진의 머릿속이 멈췄습니다. 800억. 그리고 이거 봐라. 아버지가 다른 서류를 가리켰어요. 역삼동 빌딩 7층짜리.
네. 여기 5층에 뭐가 있는지 알아? 수진이 서류를 받습니다. 임차인 목록. 5층. 강앤박 파트너스. 수진의 손이 멈췄어요. 강앤박. 강태호의 강. 그리고 박수진의 박. 이거 태호 씨 회사잖아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내 전남편 회사가 내 건물에 새 들어있어. 수진은 서류를 다시 받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박종구. 임차인 강앤박 파트너스. 월세 3,500만 원. 계약 기간 2026년 3월에서 2031년 3월. 이 계약 내가 직접 한 거 아니야. 아버지가 말했어요. 부동산 관리 회사 이름으로 계약했어. 그 자식은 진짜 건물주가 누군지 몰라. 수진의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3층에 뭐가 있는지 알아? 수진이 서류를 넘겼어요. 3층. 서울 메디컬 의원.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여기, 제가 일하던 병원이에요. 알아, 내가 결혼하기 전에 일하던 데지.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이 건물 산 거야. 2010년에. 네. 내가 일하는 건물이니까 내가 지켜주고 싶었어. 수진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진아. 아버지가 수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내가 떠나면 이 건물들 다 내 거야.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 들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내 전남편 회사가 들어있는 그 건물, 내가 원하면 계약 해지할 수 있어. 수진아,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이 있어. 아버지가 서류를 펼쳤어요. 근데 건물 주인도 권리가 있지. 건물을 고쳐야 할 때는 세입자한테 나가달라고 할 수 있거든. 그게 합법이에요? 법적으로 6개월 전에 미리 알려주기만 하면 돼. 내가 그 준비를 다 해뒀어.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호사가 환자 차트를 읽듯 하나씩 이해가 됐어요. 이 건물 내년에 리모델링 들어가. 구청에 허가 신청 다 해놨어. 아버지가 서류를 가리켰어요. 서류도 다 갖춰놨고 절차도 밟아놨어, 정당하게. 수지는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명함 한 장을 꺼냈어요. 내가 떠나면 여기로 연락해라. 정혜율 법무법인 김도연 변호사. 법무법인이요? 30년 동안 재산 관리해준 사람이야. 상속 절차, 세금, 계약 해지 다 도와줄 거다. 수지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수진아. 아버지가 수진을 바라봤어요. 복수하라고 주는 거 아니야. 네. 내 자리 찾으라고 주는 거야.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10년 동안 종처럼 살았잖아. 이제는 내가 주인으로 살아.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아버지 곁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유언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800억, 건물 12채, 그리고 전남편 회사가 새 들어있는 빌딩. 아버지,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시간은 있어. 아버지, 시간이. 내 걱정 마라. 아버지가 희미하게 웃었어요. 나는 이미 다 준비해뒀어.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수지는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마른 어깨. 10년 동안 폐지를 주우며 딸을 지켜본 아버지. 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도 사랑한다. 내 딸. 여러분. 폐지 줍는 아버지. 그 정체는 강남 건물 12채를 가진 건물주였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 중 하나에
수진의 전 남편 회사가 새 들어 있었어요. 10년 동안 무시당한 며느리. 이제 그녀는 건물주가 됩니다. 과연 수진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유언장을 보여주신 지 열흘 만이었어요. 수진은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수진아.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당당하게 살아라. 내 자리에서. 그리고 아버지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어요. 조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이 왔어요.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자들. 고급 승용차를 타고 온 사람들. 고인의 따님이신가요? 네. 저희는 정혜율 법무법인입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의뢰하신 건이 있어서요. 수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큰 분이셨는지. 장례가 끝난 후 수지는 정혜율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고층 빌딩. 그 건물 20층 전체가 법무법인이었어요. 박수진 님이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도현 변호사. 50대 중반의 단정한 남자였어요. 아버님께서 30년 넘게 저희와 함께 하셨습니다. 30년이요? 내 부동산 취득, 관리, 세무. 모든 걸 저희가 맡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내밀었어요. 이게 상속 재산 목록입니다. 수진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건물 12채, 토지 3필지, 예금 47억, 총 자산 추정가 843억 원. 수진의 손이 떨렸어요. 이게 다 제 거라고요? 내 유언장에 따라 전액 상속입니다. 상속세는 저희가 이미 계산해뒀고요. 김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아버님께서 특별히 당부하신 게 있습니다. 뭔가요? 역삼동 빌딩 건입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이 건물 5층에 강엠박 파트너스라는 회사가 입주해 있습니다. 수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알아요. 제 전 남편 회사예요. 네,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김 변호사가 수진을 바라봤어요. 이 회사와의 계약건은 따님께서 직접 결정하시라고요. 강제로 내보내실 수도 있고 그냥 두실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따님 몫입니다. 수진은 잠시 생각했어요. 계약 해지 가능한 거죠? 네. 아버님께서 리모델링 허가까지 다 받아두셨습니다. 건물 구조 변경을 사유로 명도 요청이 가능합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6개월 전 서면 통보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모든 서류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강남의 빌딩 숲이 보였습니다. 변호사님. 네. 그 통보서. 제가 직접 전달해도 되나요?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그것도 따님의 선택이니까요. 일주일 후, 수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10년 만에 정장을 입었어요. 결혼 전에 입던 옷이었습니다. 간호사 시절 학회에 갈 때 입었던 검은 투피스. 사이즈가 맞았어요. 10년 동안 시댁에서 밥을 굶다시피 했으니까요. 수지는 서류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가 들어있었어요. 역삼동 빌딩. 아버지의 빌딩. 아니, 이제는 수진의 빌딩. 5층. 강엠박 파트너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리셉션 직원이 수진을 올려다봤어요. 그러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 그 직원. 신우이 강미연이었어요. 언니. 미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기 어떻게 온 거예요? 여긴 오빠 회사인데.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넓은 사무실, 직원 20명 정도, 꽤 잘 나가는 회사 같았어요. 야, 박수진, 대답 안 해? 미연이 소리쳤어요. 위자료 돌려준다고 끝난 줄 알아? 염치도 없이 여길 왜 와? 바로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뭐야, 무슨 소리? 강태호, 전 남편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옆에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오빠, 저 여자가 갑자기 미연이 말했어요. 태호가 수진을 봤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어요. 수진이, 너 여기 왜? 오랜만이에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실에서 얘기할까요? 중요한 건이 있어서요. 태호의 눈이 흔들렸어요. 옆에 있던 젊은 여자가 태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오빠, 이 여자 누구야? 아, 그게 전 부인이에요. 수진이 대답했어요. 10년 살다가 버림받은 사장실. 태호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진은 맞은편에 앉았어요. 대체 무슨 일이야? 돈 더 달라고? 태호가 비아냥거렸어요. 그 폐지 줍는 영감이 갑자기 3천 던지던데 어디서 구한 거야? 대출?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이거 보세요. 수진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 태호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뭐야 이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임대인 박수진. 임차인 강엠박 파트너스. 상기 임차인에게 건물 리모델링에 따른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합니다. 명도 기한 통보일로부터 6개월. 태호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이게 무슨... 당신 회사가 들어선 그 건물 주인이 누구인지 아세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호가 수진을 바라봤어요. 눈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맨 위에 적힌 임대인의 이름. 박수진이에요. 수진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당신이 버린 그 여자. 여러분, 폐지 줍는 아버지의 딸. 10년 동안 종처럼 살았던 며느리. 이제 그녀는 건물주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전 남편 회사 앞에서 당당하게. 과연 태호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리고 시어머니 오정숙은 사장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태호는 서류를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태호가 서류를 다시 봤어요. 임대인 박수진. 임차인 강엠박 파트너스. 명도 기한 6개월. 내 이름이 왜 여기? 제가 이 건물 주인이니까요. 수진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뭐, 내가? 말도 안 돼. 태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 건물 주인은 박종구라는 사람이야. 부동산 관리 회사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맞아요, 박종구.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아버지 성함이에요. 태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 폐지 줍던 그 영감 당신이 그렇게 불렀죠? 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그분이 이 건물 주인이었어요.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물려주셨고요. 거짓말. 태호가 소리쳤어요. 그 폐지 줍는 영감이 이 건물 주인이라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믿든 말든 상관없어요. 수진이 서류를 가리켰어요. 여기 등기부등본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태호가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읽기 시작했어요. 소유권 이전. 전 소유자 박종구. 현 소유자 박수진. 이전 사유 상속. 태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더 볼 거 있으세요? 수진이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법무법인 정혜율에서 작성한 명도 요청서예요.
건물 리모델링 계획서도 첨부되어 있고요. 태호가 서류를 받았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6개월 안에 비워주시면 돼요. 그게 법적 절차니까요. 잠깐만. 태호가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들어온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나가라니 미쳤어. 이사 비용에 인테리어도 다시 해야 하고. 그건 제가 알 바 아니에요. 수진이 일어섰습니다. 저한테 그러셨죠? 위자료 3천 줄 테니까 나가라고. 저도 똑같이 해드리는 거예요. 보증금 돌려드릴 테니까 나가세요. 바로 그때 문이 벌컥 열렸어요. 태호야, 이게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 오정숙이었습니다.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미연이한테 연락받고 왔는데 이게 대체. 오정숙이 수진을 봤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너 인연이. 오랜만이에요, 어머니.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니, 이제 남이니까 사모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오정숙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이혼한 주제에 왜 태호 회사에 와서 행패야? 행패 아니에요. 수진이 서류를 들어보였어요. 정당한 법적 절차예요. 제 건물이니까 비워달라는 거죠. 뭐, 내 건물? 오정숙이 비웃었어요. 폐지 줍는 집안딸이 무슨 건물이야. 사기치지 마.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등기부등본을 오정숙 앞에 내밀었습니다. 오정숙이 서류를 읽었어요. 읽다가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물려주셨어요. 수진이 말했어요. 폐지 줍던 그 영감이요. 오정숙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다치지 않았어요. 그 영감이. 이 건물. 네, 이 건물 말고도 11채 더 있어요. 수진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총 12채. 시가로 800억 정도 된대요. 오정숙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800억? 네. 수진이 오정숙을 내려다봤어요. 그 영감한테 다시는 얼씬거리지 말라고 하셨죠? 리어카 대신 트럭이나 사들이라고도 하셨고요. 오정숙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때 위자료 3천만 원 던지셨잖아요. 기억나세요? 그건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돌려드렸죠. 내 딸한테 돈 한 푼 필요 없다고. 수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때 아버지 심정이 어땠을까요? 오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800억 자산가가 폐지 줍는 행세를 하면서 딸이 무시당하는 걸 10년 동안 지켜봤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세요? 사위 인성을 보려고요. 변하나 안 변하나. 수진이 태호를 바라봤어요. 안 변하더라고요. 오히려 더 썩어갔대요. 수진아, 잠깐. 태호가 다가왔어요.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응. 내가 잘못했어.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진짜야. 내가 눈이 멀었던 거야. 너 같은 여자를 두고. 손 치우세요. 수진이 차갑게 말했어요. 태호가 움찔했습니다. 나 진심이야.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응. 폐지 줍는 장인이 걸림돌이라며요? 그건 내 수준에 맞는 여자 만난다면서요? 태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엄마. 엄마가 말 좀 해봐. 오정숙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수진 앞으로 다가왔어요. 수진아. 오정숙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아까와 완전히 달랐어요. 우리가 잘못했어. 응. 10년 동안 고생 많이 했지. 다시 생각해 볼 수 없을까? 태호가 반성하고 있어. 오정숙이 수진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응.
위자료도 다시 협의하고. 손 치우세요. 수진이 한 발 물러섰어요. 10년 동안 하셨던 말 기억나세요? 애도 못 낳는 것이 무슨 며느리야. 오정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폐지 줍는 집안 딸을 며느리로 들여준 것만 해도 감사해야 해. 그건. 다음 달 새 신부 들어오니까 얼굴 비추지 마. 수진이 오정숙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말들 평생 못 잊어요. 수진이 서류 가방을 들었습니다. 6개월 들였어요. 충분한 시간이에요. 잠깐, 수진아. 태호가 매달렸어요. 여기 주소로 대출 받았어. 나가면 은행에서 대출 회수한다고. 그건 사장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수진이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참, 한 가지 더요. 수진이 돌아봤습니다. 이 건물 3층에 서울 메디컬 의원 있죠? 내가 일하던. 수진이 희미하게 웃었어요. 네, 아버지가 그래서 이 건물 사셨대요. 딸이 일하는 건물이니까 지켜주고 싶었다고. 태호와 오정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병원은 계약 연장해 드릴 거예요. 좋은 분들이거든요. 수진이 문을 열었어요. 그럼 6개월 후에 뵐게요. 명도하시는 날.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서. 수진은 잠시 멈춰 섰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손을 봤어요.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속으로 말했어요. 저 당당하게 했어요. 보셨죠? 엘리베이터가 열렸습니다. 수진이 탔어요.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수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빌딩 숲. 그중 12채가 수진 것이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10년 만에 흘리는 시원한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계약 해지 통보가 끝났습니다. 전 남편은 무릎 꿇었고 시어머니는 손을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수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었어요. 태호는 온갖 수를 썼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해서 소송을 걸었어요. 부당한 명도 요청이라면서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김도현 변호사가 모든 걸 막아냈거든요. 리모델링 허가서, 구청 승인서, 건물 구조 변경 계획서. 아버지가 미리 준비해둔 서류들이 완벽했어요. 법원은 수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명도 요청 정당함. 임차인은 6개월 내 퇴거할 것. 태호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어요. 명도 기한 마지막 날. 수진은 역삼동 빌딩 앞에 섰습니다. 아침 9시. 이삿짐 트럭 3대가 건물 앞에 서 있었어요. 5층에서 짐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책상, 의자, 컴퓨터, 서류 박스. 강앤박 파트너스라고 적힌 간판도 내려지고 있었어요. 수진은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바로 그때, 언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시누이 강미연이었습니다. 미연의 얼굴이 엉망이었어요. 화장이 번져 있었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제발요, 언니. 미연이 수진 앞에 섰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오빠가 잘못했어요. 엄마도 잘못했고, 저도 잘못했어요. 그때 구청에서 함부로 말한 거 진짜 미안해요. 미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치매 어쩌고 한 거, 폐지 리어카 어쩌고 한 거. 다 사과할게요. 수진은 미연을 바라봤어요. 6개월 전 구청에서 비아냥거리던 그 얼굴. 하여튼 없는 것들은 티를 내요. 장기라도 파셨어요?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 지금 울고 있었습니다. 사과는 받을게요. 수진이 말했어요. 미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하지만 결정은 바뀌지 않아요.
미연의 얼굴이 다시 일그러졌어요. 언니, 제발. 미연 씨.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10년 동안 빌었어요. 시어머니한테, 남편한테. 그때 누가 봐줬나요? 미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생하세요. 수진이 돌아섰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텅 빈 사무실이었어요. 6개월 전까지 직원 20명이 북적거리던 곳. 이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창가에 두 사람이 서 있었어요. 태호, 그리고 오정숙. 수진이 들어오자 둘이 돌아봤습니다. 태호의 얼굴이 초췌했어요.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수염이 덥수룩했습니다. 오정숙은 더 심했어요. 6개월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왔어? 태호가 힘없이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보러 온 거야?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무실을 둘러봤어요. 10년 동안 뭐 했어요? 제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 차리고 시부모님 병수 바라는 동안. 태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당신은 뭐 했어요? 골프 치고 다른 여자 만났죠? 그러고는 회사 이름에 제 성까지 넣었네요. 강앤박. 태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정숙이 한 발짝 다가왔어요. 수진아. 네. 내가 잘못했어. 오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너무했어. 알아. 용서해달라는 거 아니야. 그냥 미안하다고. 오정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수지는 오정숙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결혼식 날 저 영감이 내 사돈이라니. 첫날부터 그랬어요. 며느리가 병원에서 뭐라고 다녀. 꼴 보기 싫어. 애도 못 낳는 것이 무슨 며느리야. 폐지 줍는 집안 딸을 들여준 것만 해도 감사해야 해. 10년 동안 매일 어머니. 수진이 말했어요. 오정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릎 꿇으세요. 뭐? 10년 동안 제가 꿇었잖아요. 명절마다 아침마다. 오정숙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한 번만 꿇어보세요. 어떤 기분인지. 수진아. 그럼 용서해드릴게요.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오정숙의 다리가 떨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태호가 끼어들었어요. 야, 수진아. 그건 너무. 닥쳐요. 수진이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은 말할 자격 없어요. 태호가 움찔했습니다. 수진이 다시 오정숙을 바라봤어요. 선택하세요. 무릎 꿇고 용서받거나 아니면 그냥 가시거나. 오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70평생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았던 사람. 며느리를 종처럼 부리던 사람. 그 사람의 무릎이 천천히 꺾였습니다. 털썩. 오정숙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하다. 수진아. 오정숙이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수진은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일어나세요. 수진이 말했어요. 오정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었어요. 용서해드릴게요. 수진아. 하지만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수진이 돌아섰어요. 건물 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증금은 바로 입금될 거예요. 수진아, 잠깐. 태호가 다가왔어요. 나한테는 할 말 없어? 수진이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남자. 그녀의 청춘을 바친 남자. 그리고 그녀를 버린 남자. 없어요. 수진이 말했어요. 당신은 용서고 뭐고 없어요. 그냥 남이에요. 수진아. 안녕히 가세요, 강태호 씨. 수진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수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어요. 아버지, 속으로 말했어요.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폴더폰이었어요. 화면을 켰어요. 배경화면에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웃고 있는 젊은 수진. 아버지는 그 사진을 10년 동안 보고 있었던 거예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후, 수진은 경기도의 한 공원 묘지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묘소 앞이었어요. 박종구. 묘비에 새겨진 이름. 수진이 묘비 앞에 앉았어요. 아버지, 다 끝났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들이 살랑거렸어요. 그 사람들 다 내보냈어요. 아버지가 시킨 대로 했어요. 품위 있게. 수진이 묘비를 쓰다듬었어요. 근데 아버지, 저 이제 어떻게 살아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10년 동안 종처럼 살다가 갑자기 800억이 생겼는데 수진이 웃었어요. 울면서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시잖아요. 저 혼자 어떡해요. 바람이 또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 마치 아버지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당당하게 살아라.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내 자리에서 수진이 일어섰습니다. 묘비를 한 번 더 쓰다듬었어요. 아버지, 저 이제 갈게요. 당당하게 살게요. 약속해요. 수진이 돌아섰습니다. 공원묘지 언덕을 내려갔어요. 아래에 검은 승용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사가 문을 열었어요. 사장님, 다음 일정 말씀드릴까요? 네. 오후 3시에 서울 메디컬 의원 원장님과 미팅 있으십니다. 계약 연장건이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정혜율 법무법인에서 연락 왔는데요. 역삼동 빌딩 리모델링 설계 최종 확인하셔야 한대요. 알겠어요. 수진이 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공원묘지가 보였어요. 아버지의 묘소가 멀어져 갔습니다. 아버지, 수진이 작게 말했어요. 사랑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폐지를 준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딸이 무시당하는 걸 알면서도 참았어요. 딸이 스스로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수진이는 오늘에야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폴더폰 배경화면에 담겨있던 그 사진. 10년 전 하얀 가운을 입고 웃던 자신의 얼굴. 아버지는 그 사진을 매일 봤겠죠. 딸이 언제쯤 돌아올까 하면서요. 혹시 지금 주변에서 묵묵히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말없이 응원해주는 사람이요. 그 사람한테 오늘 연락해 보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또 단짝처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날게요. 지금까지 사연 단짝이었습니다.